지금 이 순간 한국 스포츠의 중심에 있던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스포츠 스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손흥민을 넘어 새로운 이름이 각종 지표의 최상단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세계를 제패한 안세영입니다. 경기력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그녀가 이제는 검색량 브랜드 호감도 광고 선호도까지 장악하며 한류 스포츠 스타 1위라는 타이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놀라고 있고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흐름을 만들었고 왜 지금 안세영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숫자와 반응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통해 이 충격적인 현상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2025년 한해 안세영은 더 이상 유망 주도차 세대 에이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지배한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시즌 승률 94%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상대 선수들이 경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압도적 격차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에 가까운 성적표 뒤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단 하나의 목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단일 시즌 그랜드슬램이라는 누구도 완주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도전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세계 1위의 다음 목표를 향해 한 선수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걸린 순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이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 발표나 확인된 계약이 아닌 하나의 가상 설정이지만 지금 한국 스포츠 환경과 기업 후원의 흐름을 고려하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한 응원이나 이미지 후원이 아니라 안세영의 커리어 마지막 퍼즐을 함께 맞추는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이라는 설정입니다. 안세영이 삼성의 시선에 들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단기 폭발형 스타가 아니라 장기간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시즌 동안 안세영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도하며 특정 선수에게 강한 유형이 아니라 어떤 스타일의 상대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체력 전술, 이해도 경기, 운영 능력까지 모든 요소에서 상대가 따라오기 어려운 간격을 만들어냈고 이는 우연이나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된 완성도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그녀가 커리어 중반 겪었던 부상과 슬럼프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안세영은 그 시기를 누군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자신의 훈련 방식과 경기 접근법을 스스로 재설계했습니다. 공격 루트의 단순화 체력 분배 방식의 조정 랠리 길이 조절 등 세부적인 선택들이 지금의 안정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재능의 증명이 아니라 자기관리와 성장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정상에 오른 이후의 태도 역시 삼성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완성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장기 투자 철학과 교차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왜 삼성이 안세영을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 안세영일 수밖에 없었는가로 바뀝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안세영은 이미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을 모두 제패한 선수입니다. 그랜드슬램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전형,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 차이나 오픈 등 최고 등급 대회를 한 시즌에 모두 우승해야 하는 일정은 인간의 체력과 회복 한계를 시험하는 영역입니다. 월 단위로 이어지는 해외 이동 시차 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력 유지를 요구받는 이 구간부터는 개인 의지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훈련이 아니라 더 정교한 지원입니다. 이 가상 설정에서 삼성은 안세영의 그랜드슬램 도전을 하나의 결과, 지향형 프로젝트로 정의합니다. 2026 시즌의 목표로 한 단기 계약이 아닌 목표가 명확한 완주형 구조입니다. 설정된 총 지원 규모는 약 120억 원으로 인은 과장된 상징이 아니라 글로벌 최정 상급 선수를 한 시즌 동안 완벽히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범위로 해석됩니다. 지원의 핵심은 의료와 회복 시스템입니다. 대회 일정에 맞춰 이동하는 전담 의료 및 재활팀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피로관리 프로그램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세항공 지원 그리고 상대별 패턴과 체력 소모 구간을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전략 시스템이 결합됩니다. 이는 안세영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설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등장은 상징적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중심 스포츠 후원에서 벗어나 완성 단계에 접어든 선수의 마지막 퍼즐을 함께 맞추는 파트너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노출이 아니라 구조에 투자하고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내부 관계자의 말로 요약하면 이는 광고가 아니라 완성에 대한 투자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안세영을 두고 여자 선수가 남자 기준을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기술적 완성도가 경계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거대 기업 후원이라는 설정이 더해질 경우에는 개인 간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 간 경쟁으로 확장됩니다. 국가 중심 집단 시스템과 기업 기반 정밀관리 시스템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안세영에게 이 프로젝트는 부담이 아니라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완성된 경기로 이기느냐입니다. 그녀가 반복해서 말해온 완벽한 경기라는 목표는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도전은 여성 선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재정의합니다. 만약 안세영이 그랜드슬램을 완성한다면 이는 개인 커리어를 넘어 한국 배드민턴과 스포츠 후원의 기준을 다시 쓰는 사건이 됩니다. 설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한 선수의 커리어를 끝까지 밀어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시도는 실패로 남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이며 그 구조는 오래 기억될 기준이 됩니다. 안세영의 도전은 기록을 늘리는 여정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움직이는 선택과 시스템은 앞으로 스포츠 후원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가상이든 현실이든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넘어섰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 스타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종목의 크기에 외 리그의 인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중이 누구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을 향해 쏟아지는 관심과 자본 그리고 기대는 단발성 이슈가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한국 스포츠 스타의 기준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다음 장면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월드 TV였습니다.